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에 얼굴 사진이 실린 벤저민 프랭클린의 기록물에 나오는 이야기다. 1744년 버지니아주 대표들이 인디언 부족장들에게 호의적인 제언을 했다고 한다. 만약 당신들이 원한다면 인디언 청년들을 백인 대학에서 교육하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인디언 부족장들의 반응은 뜻밖에도 회의적이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백인들이 가르치는 대학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인디언들의 모습은 말을 타고 달릴 줄도 모르고 숲에서 생활하는 방법이나 통나무로 집 짓는 방법도 모르고 사슴을 잡거나 적의 습격에 대처하는 용기도 모두 잃어버린 채 한낱 무기력한 젊은이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다. 추위와 배고픔을 참아내는 인내심마저 사라져버린 나약하기 그지없는 젊은 낙오자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만약 당신네 백인 자녀들을 우리 인디언 마을에 보내준다면 우리는 그들을 생존에 필요한 쓸모있는 교육과 강인한 청년으로 만들어 보낼 것이라 했다. 지금 우리네 교육은 어떠한가? 인디언 추장의 이야기처럼 인공지능 시대의 쓸모없는 지식교육에 치우쳐 학교 교육이 나약한 다음 세대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 생활이 대학 진학 준비에 치우쳐 학교가 입시학원처럼 변하고 정작 학교 교육에서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젠가 일본의 와세다 대학 부속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여름방학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준비로 학교나 학원에 나가 문제풀이와 정답 찾기 공부에 골몰하고 있을 때 그곳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검도, 수영, 농구, 축구 등으로 땀을 흘리며 체력을 단련하고 있었다. 방문자인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검도 도장에 들어간 수십 명 고등학생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어쩜 그리도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던지 마치 어느 한 사람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것 같았다. 나갈 때 신기 편하도록 신발 끝은 밖으로 향해 있었고 어느 한 학생도 자기 신발을 자신이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벗어놓아 공동체적 질서를 파괴하는 학생은 발견할 수 없었다. 유치원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습관이라고 한다. 8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여실히 증명되는 장면이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면 가정의 풍요로움과 학부모의 과잉 보호가 요즘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 생각하게 된다. 학교 급식에 생선조림이 나오는 날이면 상당수 학생이 생선 가시를 발라내는 성가심 때문에 먹던 밥을 남기고 식탁을 떠난다. 가정에서 생선 가시를 발라주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만들어 놓은 결과일 것이다. 가난 속에서 단련받은 이전의 학생들과는 달리 요즘 학생들은 교실의 더위와 추위를 좀처럼 참아내질 못한다. 쾌적한 아파트 주거 생활이 가져다준 나약함일 것이다. 이렇듯 나약할 대로 나약해지고 있는 우리네 학생들을 지켜보며 산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찬 물살을 거슬러 튀어오르는 연어의 힘찬 도전을 떠올린다. 험한 산 바위 중턱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훈련하는 어미 독수리의 강인함은 또 어떠한가? 지금 우리네 자녀 교육은 도전하는 연어를 어항 속 금붕어로 만들어가고 용맹한 독수리를 병아리로 키워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다. 이전 세대의 학생들에 비해 학력은 향상되었는지 몰라도 체력과 정신력에 있어 강인함이 필요한 학교 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체력을 중시하는 영국 이튼스쿨의 학교 교육처럼 우리도 교실 밖 강인한 교육 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2013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 1학년 학생 몇 명이 교장실을 찾아왔다. 선생님, 우리 학교에 미식축구부를 만들면 안 될까요? 학생들의 건의는 참으로 뜻밖이었다. 럭비 말이니? 나는 그네들이 럭비를 미식축구하고 혼동하는 줄로 알았다. 아니요, 미식축구요. 그러면 코치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체육 선생님들은 미식축구의 경험이 없을 터인데. 학생들이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가고 3일이 지났을 때 그들이 다시 교장실을 찾아왔다. 눈길이 초롱초롱하고 신바람이 난 모습이었다. 교장 선생님, 미식축구 코치를 찾아냈습니다.
학생들은 그 사이 사방팔방 수소문 끝에 한국미식축구협회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코치 선생님을 찾아내면 미식 축구부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송도고에 코치 선생님을 좀 보내주세요. 당돌한 녀석들이었다. 며칠 뒤 협회에서 관계자 몇 분이 교장실을 방문했다. 학생들의 요청이 너무 간절해서 찾아왔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송도고의 미식 축구팀이 시작됐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이 걱정했다. 운동이 너무 과격해서 학생들의 부상을 우려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우려하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대꾸했다. 염려 마세요. 우리 학생들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미식 축구팀이 없어 게임을 못할 테니까요. 그런 나의 호언장담은 한 학기를 넘기지 못했다. 가을이 되자 학생들이 경기할 상대팀을 찾아냈다. 용산의 미 8군에 자리한 서울 아메리칸 하이스쿨에 연락해 친선 경기를 하자고 한 것이다. 송도고 미식축구부와 미국 고등학교의 경기가 열리는 날 학생들과 함께 미 8군 미식축구장으로 갔다. 경기 시작 전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병사들이 동작을 멈추고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국기에 격리하고 있었다. 첫 번 경기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열심히 했음에도 12대 0으로 패했다. 첫 패배가 자극제가 된 것일까? 우리 학생들이 선수 선발을 보강하고 주말을 이용해 경기력을 향상해 나갔다. 무엇보다 미식축구의 중요한 쿼터백과 가드의 역량이 막강해졌다. 1년 후 가을 두 번째 친선 경기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되었다. 놀랍게도 경기 결과는 12대 0으로 송도고의 승리였다. 지난해 패배했던 스코어를 뒤집어 승리한 것이다. 경기 종료 후 미국인 코치가 다가와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칭찬을 연발했다. 이후 송도고 미식축구 선수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미식축구팀의 초청을 받았고 멀리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미식축구팀의 초청을 받아 경기를 하기도 했다. 그해 송도고의 미식축구팀은 가는 곳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경기가 끝나면 절뚝거리는 학생들이 보였다.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부상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송도고는 해마다 가을에 평택 미군 기지에서 주한미군 고등학교들과 미식축구 정기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송도고의 미식축구팀은 국제반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창단되었고 선수 양성이 아닌 학습과 스포츠를 겸한 동아리 활동으로 미국 또래 학생들과의 친선 교류 역할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시절 초창기 미식축구팀을 만들고 창단 선수로 활동한 국제반의 삼총사들을 잊을 수가 없다. 경기력도 뛰어났지만 송도고 미식축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열정을 지닌 학생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공부보다 미식축구에 푹 빠져있던 김성민 군은 송도고를 중퇴하고 미국에 유학을 떠나 그가 꿈꾸던 체육학과에 진학했다. 손권 학생은 졸업과 더불어 일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주석 군은 국내에 남아 한국 외국어 대학에 진학했다. 이들 가운데 손권 학생은 내게 가슴 찡한 사연을 남기고 떠난 졸업생이었다. 1학년 신입생 시절부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던 부침성 있는 학생이었다. 훤칠한 키에 체력적으로도 강인한 학생이었다.
일본 대학 진학을 꿈꾸며 국제반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가 3학년이 되면서 유학을 포기할 것이란 소식이 들려왔다. 학급 담임의 이야기로는 그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평소 그의 모습에 유복한 가정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성장한 학생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의 짐작과는 달리 그는 할머니와 함께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그의 일본 유학의 꿈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학급 담임 교사를 비롯한 주변 친구들조차 그의 일본 유학 포기를 아쉬워하며 그를 격려하고 있던 무렵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공문 한 장이 배달되었다. 우수한 성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학교는 지체하지 않고 그를 추천했다. 얼마 뒤 서류 전형을 통과한 그가 한국장학재단 최종 면접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학자금은 물론 생활비용을 지원해 줄 테니 본인이 원하면 박사과정까지도 지원해 주겠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일본의 대학들 가운데 중상위권 대학에 입학해야만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가 무난히 일본의 명문대학에 합격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되었다. 나는 그날 졸업식 순서를 바꾸어 학교장 축사를 생략하는 대신에 그가 단상에 올라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3년간의 학교생활 이야기와 그가 어떻게 일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끝냈을 때 졸업식장에 많은 사람이 박수로 그를 격려했다. 그와 함께 졸업하는 친구들과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를 비롯한 축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오래 지속되었다. 평소 재미없고 틀에 박힌 학교장 축사와는 달리 하품하는 학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당에서의 졸업식을 끝내고 교장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할머니가 조용히 교장실을 다녀갔다. 학교가 우리 손자를 잘 돌봐주어 고맙다라는 편지와 함께 보라색 손수건 한 장을 선물로 학교장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간 것이다. 8년이 지난 지금 나는 아직도 그 손수건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고이 보관하고 있다. 가끔 옷장 속에 넣어둔 그 손수건을 볼 때면 이제쯤 할머니가 성공한 손자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을 상상을 떠올리곤 하는 것이다.